증기기관차부터 고속열차까지 속도 경쟁 속에서 약 120년을 달려온 열차. 이제는 열차의 스마트한 변신이 시작됐는데요. 지상에 뭐 어떤 컨트롤 없이 군지에서 어떤 지시 없이 그 차 자체로 내가 경로를 설정해서 가니까 궁극적으로 엄청 똑똑한 열차, 자동차가 되고 철도가 되고 그런 거죠. 자율주행 시험을 하기 위해서 동작하는 메커니즘을 심어놓은 그런 용어로 만드는 거라요. 아, 열차가 자율주행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열차 자율주행이죠. 연구팀에서는 지난해 봄부터 정기적으로 현장 시험을 진행 중인데요. 매번 실험 환경이 달라지는 현장에서 최적화된 결과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두 열차가 간격을 띄워놓고 오고 있는데요. 수행 열차가 선행 열차의 위치를 확인을 하고 거기에 제동 거리를 고려해서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진입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들 자율주행하면 자동차 자율주행을 생각하는데 용어는 동일하겠습니다. 자율주행. 근데 자동차에서는 무인운전을 하는 거를 타겟으로 해요. 철도에서는 기본적으로 무인운전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사실은 지상 설비가 많거든요. 실제 서울 2호선 같은 데 보면 정거장 지하에 운영하는 설비 이런 것들이 있고 대단위로 한 4, 5정거장마다 제어 설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차에서 컴퓨터에 의해서 차간 통신을 하면서 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부 없앨 수 있는 획기적인 거죠, 사실. 열차 자율주행 기술은 철도 기술을 지상 설비 중심의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관념을 바꾸는 연구인데요. 현재 두 열차의 최소 안전거리인 4m까지 간격을 좁히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맨 처음 할 때는 차간 거리 실제 못 믿어도 거기에 측정기를 붙여가지고 하고 그랬어요. 뒷차 바로 붙을 때는 정말 조마조마하게 부딪힐까 봐 너무 가까이 붙으니까. 그래서 막 그거 조마조마하게 그랬는데 이제 그런 단계는 넘어섰죠. 자동차는 이 보면서 머리로 판단해서 쓰고 그러지만 철도는 이제 그런 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냥 내 시야로 봐가지고 제동을 잡거나 이랬을 때는 충돌이 생기니까 그런 거 전에 이제 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해서 이제 철도 신호라는 게 발달한 거예요. 이제 그 앞차의 속도나 가감 속도, 뭐 진도 이런 것들을 뒷차가 바로 실시간으로 받아오면서 차상 기반으로 해서 움직여지는 제어를 하는 그런 걸 이제 열차 자율주행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죠, 저희는. 열차 자율주행 기술은 특히 철도 선진국에서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분야인데요. 내로라 하는 강국들을 제치고 우리 기술이 먼저 개발되자 유럽 철도 언론사는 이를 조명했습니다. 그 핵심은 열차 내부 컴퓨터에 있다는데요. 이게 차상 컴퓨터예요. 그래요. 지상의 모든 제어 설비들이 이 컴퓨터 하나에 압축돼 명령부터 제어까지 가능해졌습니다. 기존에 지상에서는 관제가 있고 지상 선로변에 장비들이 있고 또 지상 신호기계실이라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차상 컴퓨터가 있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현장 설비하고 이 차상 컴퓨터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동안 각 열차의 신호를 주려면 신호기의 정보가 관제를 거쳐 차량에 다시 명령을 내리는 구조였다면 열차끼리 스스로 교신하는 방식은 더욱 정밀하게 간격을 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운행 간격이 짧아질 수 있다는데요. 저도 서울 출퇴근 시간이나 이럴 때 타봤죠. 뭐 밀고 예전에 얼마나 푸시맨도 있었고 그렇긴 한데 그런 것들이 해소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열차 자율주행을 접목한다 그러면 기존에는 폐색이라 그래요. 물리적으로 구분을 시키는 겁니다. 선행열차가 점유돼 있으면 못 들어가고 그 뒤에 이렇게 들어가는 개념으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지상에서 컴퓨터가 차 속도 위치를 다 받아서 거기서 계산을 해서 이렇게 갔다가 또 얘한테 전달되고 이런 지연 시간도 있고 지금이 현재 방식이에요. 근데 저희는 이제 실시간적으로 이제 동쪽을 정보라 그랬는데 동쪽 이동을 이제 뒷차에 주어서 바로 뒷차가 이제 따라서 그에 제어하고 개선해서 제어하니까 간격을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는 거죠. 실제 수도권 2호선의 경우 현재는 열차 간 최소 간격이 약 150초지만 열차가 스스로 간격을 제어한다면 운행 간격이 60초 정도로 줄어서 승객 혼잡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열차 간 간격 제어 외에도 열차 자율주행의 핵심 기능은 더 있는데요. 들어오는데요? 근데 열차가 지금 선로 전환기 제어를 시도하고 있는 거고 차선을 바꾸는 개념처럼 선로 전환기를 제어해서 진로를 결정해서 가는 겁니다. 기존에는 열차의 궤도를 바꾸는데 사람의 개입이 필요했지만 열차 자율주행 기술을 이용하면 열차가 선로 전환기에 직접 신호를 보내서 스스로 진로를 바꿀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통신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하얀색 부분이 안테나거든요. 예, 저게 5G. 저희가 이제 5G 기반으로 하는 이유는 LTE보다는 이제 통신 지연 시간이 짧고 신뢰성이 높기 때문에 5G 기반으로 철도에 적합하도록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 차상단만 한 대에 여러 군데를 동시에 통신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멀티캐스트 기능을 저희 따로 구현을 해가지고 이제 그 5G 상용망이랑 연결시켜서 통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시험용 열차에 직접 연결해 반응을 확인했다면 실험실에는 열차에 들어가는 동일한 시스템으로 여러 대의 열차를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다는데요. 거기 실제 하드웨어 차량을 많이 놓고 시험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니까 여기서는 이제 자유자재로 열차를 많이 생성을 해서도 할 수 있고 시뮬레이션 해보고 여기서 타당하다라고 하면 이제 거기서 이제 시험을 하는 그렇게 이중화를 하는 연구 체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뮬레이션은 실제 신분당선의 역을 모사해 만든 노선도를 이용합니다. 그 결과 열차 자율주행 기술을 이용하면 현재보다 30% 정도 증차가 가능하다는 결과를 얻은 연구팀. 운행 효율이 높아질 뿐 아니라 만약 선로 위에 고장 열차가 있으면 최적의 운행 노선으로 스스로 우회하고 위급 신호까지 보내는데요. 정낙교 박사팀이 그리는 꿈의 열차는 이렇듯 스스로 생각하는 열차입니다. 지금 철도의 기술이 고전적으로 느껴지지만 그 속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있고 지상에 어떤 컨트롤 없이 관제에서 어떤 지시 없이 그 차 자체로 내가 경로를 설정해서 가니까 궁극적으로 엄청 똑똑한 열차가 되고 철도가 되고 그러는 거죠. 정해진 철로를 따라 달리던 수동적인 열차에서 이제는 스스로 제어권을 가진 능동적인 열차를 만드는 연구팀. 이들은 철로 위 열차의 자유를 꿈꿉니다. 2015년도에 나와서 2016년도 계속 시험한 거고 저 뒷차 시제차 저게 1호차. 1호차요? 예, 이게 2014년도에 시험도 하고 여기서 문제점 있고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보완해서 이제 여기 2호차에 시험을 했던 거죠.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이거는 도어나 이런 것도 다 기본적으로 오토예요. 미래의 대중교통수단 미니트램에는 운전석이 완전히 사라진 모습입니다. 핸들 대신 버튼 몇 가지만으로도 자동 운전이 되도록 설계됐는데요. 누구나 손쉬운 조작이 가능합니다. 지금 승객이 다 탑승하고 도어가 클로즈 되면은 이제 그때 승객이 내부에서 스타트 버튼이 있거든요. 스타트 버튼 눌러주면은 이제 차량이 출발하게 됩니다. 기술 개발 당시 미니트램에 철도의 자율주행 아이디어를 적용했다는 연구팀. 그런데 바닥 어디에도 궤도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레일이 하나도 안 깔려 있는데 어떻게 지금 자율주행을 하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이 철도와 다르게 도로만 깔려 있으면 자석 마커 기반으로 해서 하는 거죠. 위치 포지셔닝으로 이제 자석 심어놓은 거 그게 확인돼서 가는 거죠. 지금 마커가 여기에 이렇게 일부러 해놨는데 보면 이 자석 영구 자석입니다. 이게 영구 자석. 미니트램의 주행 경로에 일정한 간격으로 자석을 심었는데요. 드릴링해서 그거를 매입하고 그다음에 에폭시 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한 3m 정도. 이게 그러면은 하나의 철로나 마찬가지. 그렇죠. 예, 이게 무형의 레일로 보면 되죠. 그러니까 센서 자체를 무형의 레일로 보면 되는 거죠. 도로 아스팔트에
드릴링해서 자석을 거기다 받고 에폭시 그냥 처리 이렇게 덮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쉽죠. 자석도 뭐 그냥 일반 자석을 영구 자석 쓰는 거니까 가격이 싸요. 뭐 기존의 철도에 레일 깔아야 되고 거기에 설비 또 들어가고 다 그런데 이런 건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비용은 그거 뭐 비교 자체를 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미니 트램이 주행하면서 자석을 인식할 수 있도록 길쭉한 봉 모양의 센서를 설치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상황을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센서나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강조가 되는데 저희는 그 마그네틱 필드로 하기 때문에 안정되게 그 운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 라이다로 그 장애물을 갖다가 검사하는 센서입니다. 라이다와 자석 인식 센서가 완벽하게 상호 보완을 이루며 장애물을 파악하면 멈춰서고 악천 후에도 원활한 주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배터리 충전으로 움직이는 친환경 교통수단인데요. 세계 최초로 엘리베이터처럼 수직 이동이 가능해 복합단지나 공항에서도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는 조건을 갖췄습니다. 지금은 지하철 타기 위해서 걸어서 이제 뭐 좀 걷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자면 우리가 부산을 가는데 서울역까지 가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런 시간을 좀 단축시키자, 빨리 쉽게 가게 하자 이런 게 이제 접근성 향상의 작게 연계 수단으로 해서 실제는 더 필요할 수 있어요. 노약자나 이런 분들도 그렇고. 그동안 자동차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던 도로를 함께 공유하며 기존 철도의 경계를 허무는 정낙교 박사. 자동차처럼 편하게 탈 수 있는 사람에게 더 가깝고 친숙한 열차를 꿈꾸고 있습니다. 며칠 후 다시 찾은 연구원. 1호선의 현재 운행 체계에서는 인천 방향으로 갈 때는 수원이 못 가고 수원 방향으로 갈 때는 인천 방향으로 못 가고 그 운전 시각이 그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상편성 기술을 이용하게 되면 주행 중에 분리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운전 시각도 1, 2분으로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서울 1호선 운행되고 있는 건 심양 1편성, 고정편성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 심양 편성을 같이 오다가 구로역에서 분리해서 5량 편성으로 넣고 분리하면서 가다가 분리하고 결합하고 이런 경우를 하면 훨씬 효과적인 운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그동안 서울 중심을 지나는 본선은 비교적 열차가 혼잡한 반면 지선으로 갈라지는 노선에서는 빈 열차로 운행하는 등 효율성이 떨어지는 상황이었는데요. 열차 가상 편성 기술은 주행 중에도 필요와 목적에 따라 스스로 분리와 결합이 되는 것이 핵심인데요. 이렇게 되면 환승 없이도 승객이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게 됩니다. 선로 레일 자체는 자원이잖아요. 자원을 엄청 극대 효율화할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대전에서 광주로 가고 서울로 가고 이렇게 붙였다 떨어졌다. 그게 이제 자율 가상 편성이 되는 거죠. 주행 중 분리 결합이라는 게 그건데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간격 차에서 간격 제어를 정밀하게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이 되는 거죠. 연구팀은 가상 편성을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따라 얼마나 분리 결합이 잘 이루어지는지 시뮬레이션을 통해 성능 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58번. 지금 두 열차 간의 간격이 한 100m 정도 유지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100m의 거리를 물리적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같이 편성된 열차라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물리적 결합이 아닌 통신에 의한 결합. 이 역시 IT 강국 대한민국이 한 발 먼저 시도한 연구입니다. 1차적으로 여기서 핵심 기술 개발에 대한 기능을 검증하고 그 시험차를 여기서 그걸 검증을 한 다음에는 실차에 어플리케이션 해서 검증하고 제가 은퇴하기 전에는 핵심 기능 구현까지는 아마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의 호프들 젊은 연구자들께서 아마 이어서 분명히 보여질 것 같아요.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철도가 앞으로는 더 쉽게 탈 수 있게 하고 더 편리하게 하고 자동차에서의 편리성을 가능한 이제 추구해가면서 그렇게 발전할 거고 그런 환경들이 아마 될 거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속도 경쟁 속에서 빠르게 발전해온 철도 기술.
그 다른 분기점을 걷는 정낙교 박사는 철도 기술의 반전을 만들고 있는데요. 남들이 정해놓은 선로를 그대로 답습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여는 시도. 이제 그가 발디는 모든 세상은 모두 길이 될 겁니다.